새해부터 전국이 이상기후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남부엔 강풍과 홍수, 중부엔 눈보라가 몰아닥쳤습니다. 피해 지역도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세계 최대 가전 IT 박람회 CES가 라스베이거스에서 오늘부터 나흘간의 일정으로 개막했습니다. 특히 올해는 미래형 이동수단을 놓고 세계 자동차 운송업체들의 경쟁이 치열합니다. 지난해 조지아주 애틀랜타 지역에서 집단 종교 생활 중 한인 여성이 살해된 사건과 관련해 용의자들의 충격적인 행적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한 고등학교에서 남자 교사가 여학생에게 성관계를 맺는 대가로 미리 시험 답안지를 건넨 사실이 전해져 지역 사회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지난해 오렌지 카운티 플러턴시와 자매 결연을 맺고 최초로 현지 비즈니스 센터를 구축한 성남시가 관내 기업들과 미국 의료 서비스 기업 간 MOU를 성사시켰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카 뉴스입니다. 미 남부 지역엔 강풍과 홍수가, 중부엔 눈보라가 몰아닥치면서 피해 지역도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정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도로 인근 건물들이 성한 곳 하나 없을 정도로 부서지고 무너졌습니다. 옆으로 기울어진 집이 이웃의 지붕을 덮치고 떨어져 나간 건물의 파편이 도로를 뒤덮었습니다. 시속 88km의 강풍과 우박을 동반한 폭풍이 미국 남부 플로리다를 강타하면서 이어진 피해입니다. 인접 조지아주에서도 집이 무너지고 나무와 전선이 쓰러지고 갑작스런 홍수가 잇따랐습니다. I got up and looked to see what was going on, and that's what I saw. I didn't realize that any of that until I came out here and saw it. 겨울 폭풍으로 인한 피해로 미국 내 9개 주에서 30만 가구가 정전됐습니다. 피해 지역은 물론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까지 광범위한 비상사태가 선포됐고 학교들은 휴교에 들어갔습니다. What may look like 2 inches of water could be 2-3 feet of water. So if you see flooding, don't go through it. 미국 중서부 지역엔 홍수 대신 눈보라가 들이닥쳤습니다. 사우스다코타에선 하루에 최대 38cm의 눈이 내렸고 캔자스와 네브래스카 등에서도 적설량이 20에서 30cm에 이르면서 일부 도로가 폐쇄됐습니다. 오는 15일 공화당 대선 경선의 문을 여는 코커스가 열릴 아이오와는 추위와 눈 때문에 일부 선거 유세가 취소됐습니다. There's nothing to prevent that from coming down as an import from north of the border. It's a big problem. It's a problem particularly for folks who live in outlying rural areas. 폭풍 경보 발령 지역이 계속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 기상청은 미국 북서부에 또 다른 폭풍이 불어오고 있다며 눈보라 경보까지 발령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이정민입니다. 라스베이거스에서는 세계 최대 전자박람회 CES가 오늘 그 막을 올렸습니다. 황동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차량이 앞이나 뒤로가 아닌 사선 방향으로 이동합니다. 제자리에서 180도 또는 360도 회전하기도 합니다. 주차를 위해 옆으로 이동하는 것은 기본입니다. Electric concept is very nice. Everything is looks very futuristic. I like it. 이 업체는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농기계를 자율주행으로 작동시킵니다. 원격 조정까지 가능해 미국 서부에서 중부에 있는 농토를 개간할 수 있습니다. 국내 중장비 업체도 원격 조정 기술을 선보였습니다. 전시장인 라스베이거스에서 3,000km 이상 떨어진 애틀랜타의 작업 현장에 있는 중장비를 실시간으로 조정합니다. 사람이 가지 못하는 재난 현장이나 극지방 등에 투입이 돼서 안전사고를 막을 수 있고 또 원격으로 전문가 수준의 작업도 수행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동차 운전석에는 대형 화면이, 뒷좌석에는 접거나 펼 수 있는 OLED 패널이 설치됐습니다. 미래 자동차의 실내를 꾸미는 건 IT 업체입니다. 오늘 12일까지 나흘간의 일정으로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개막하는 세계 최대 가전 IT 박람회 CES에는 이처럼 다양한 모빌리티가 손을 보입니다. 이번 CES는 300개가 넘는 자동차 운송 기업이 참여해 미래의 스마트 모빌리티 시장을 놓고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라스베이거스에서 KBS 뉴스 황동준입니다. 지난해 조지아주 애틀랜타 지역에서 집단 종교 생활 중 한인 여성이 살해된 것과 관련해
용의자들의 충격적인 행적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귀넷 카운티 검찰은 자칭 그리스도의 군대들 단체 소속인 용의자들이 31살 조세희 씨를 살해한 후 조지아 주립대학 캠퍼스 등에서 또 다른 한인 학생들을 만나 포섭을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또 용의자들은 계속해서 서로 문자 메시지 등을 주고받으며 숨진 조 씨의 상태를 보고했던 정황도 확인했습니다. 귀넷 카운티 경찰국은 피고인 중 한 명이 신으로부터 직접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하며 이들이 피해자를 벨트로 때리고 얼음 욕조에 집어넣는 모습 등을 동영상으로 촬영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들은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해 우울증 등을 치료하기 위해 지난 7월 조 씨가 자발적으로 자신들을 찾아왔다고 증언했습니다. 또한 용의자 중 한 명인 이현지 씨는 피해자 조 씨가 구금된 동안 자신은 한국에 있었기 때문에 범행 사실을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용의자들이 이현지 씨와도 문자 메시지를 통해 조 씨의 상태를 알린 내용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AP통신은 이번 사건으로 애틀란타 지역 한인 사회가 큰 충격에 빠졌고 한인 교회와 목회자들 역시 걱정이 커졌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애틀란타 한인 중앙장로교회는 한인과 대학생들에게 사이비 단체의 활동과 운영 방식 등을 알리며 한인들이 현혹되지 않도록 세미나 등을 개최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최근 미국으로 몰래 입국을 시도하는 중국인들이 역대 최대 수준으로 늘어났습니다. 중국인들이 에콰도르를 시작으로 멕시코 국경을 거쳐 미국으로 불법 입국을 시도하다 단속되고 있는데 그 숫자가 크게 늘어났습니다. 미 국경을 넘다 붙잡히는 중국인은 지난 10년 사이 연평균 1,500명 정도였는데 지난 한 해에만 20배 가까이 늘어난 3만 1천여 명이 적발됐습니다. CNN은 코로나 사태 이후 중국 경제가 회복되지 않고 청년 실업률이 20%를 넘으면서 희망을 잃은 세대가 폭증한 결과라고 분석했습니다. 미 의회는 남쪽 국경에 장벽을 보강하고 경비를 강화하는 법을 논의 중이지만 중국 저소득층의 삶이 개선되지 않는 한 미국으로 향하는 중국인 불법 입국 행렬은 끊이지 않을 전망입니다. 한 고등학교에서 남자 교사가 여학생에게 성관계를 맺는 대가로 미리 시험 답안지를 건넨 사실이 전해져 지역사회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텍사스주 스프링 브랜치 교육구의 한 고등학교에서 과학교사로 부임했던 46살 교사가 18살 미성년자와 여러 차례 성관계를 맺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들의 부적절한 성관계는 2022년 11월부터로 교사는 제자에게 답례로 매번 시험 전 미리 답안을 제공해 100점을 받도록 도왔습니다. 이후 둘 관계를 알게 된 학생 어머니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교사는 지난해 12월 구속됐습니다. 텍사스 형법에 따르면 학생이 피해자로 인정될 시 미성년 여부와 상관없이 최대 20년의 징역형과 $10,000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지난해 오렌지 카운티 플러턴시와 자매 결연을 맺고 최초로 현지 비즈니스 센터를 구축한 성남시가 표면적인 자매 도시를 넘어 관내 기업들과 미국 의료 서비스 기업 간 MOU를 성사시켰습니다. 윤범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플러턴시에 있는 성남 비즈니스 센터. 지난해 6월 플러턴시와 한국 성남시가 힘을 합쳐 설립한 이래 성남시 관내 기업들의 현지화를 목표로 현재 51개 기업이 온 오프라인을 통해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 중 일부는 아예 센터 내 현지 법인 설립도 진행 중입니다. 인공지능, 증강현실 등을 응용한 다양한 분야의 제품 기술들이 양 도시의 지원 속에 단계적으로 미국 시장 진출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가시적인 성과가 나왔습니다. 미국 내 3개 기업들이 성남시 기업들과 미국 시장 진출을 돕는 파트너 양해 각서를 체결한 것입니다. AI 리셉셔니스트, 실외 체감형 실내 사이클링 플랫폼, 즉석 사진 부스 등 이미 한국 기업들의 미래 기술은 다양한 건강 의료 분야에서 적용이 가능한 수준입니다. 홍보 마케팅 전문 기업 링크원사는 성남 기업들의 미국 시장 진출 시 현지 자문과 정부 지원책 등을 안내하고 시니어 대상 의료 서비스 기업인 시에라 홈 헬스케어 서비스와 하버 하이츠 시니어 리빙사는 미국 내 병원과 의료진 네트워크를 대상으로 디지털 헬스케어와 의료 서비스 제품들에 대한 전시와 홍보 마케팅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번 양해각서 체결차 미국을 방문한 신상진 성남시장과 대표단은 지난 6개월 동안의 센터 운영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계획도 보고받았습니다. 센터는 지난 6개월간 각 분야 바이어와 기업인 500여 명이 방문 상담을 진행했는데 향후에는 아마존 등을 활용한 미니샵 개설, 주기적인 시장 조사와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통해 미국 시장에 맞는 전시 제품을 선정하고 발굴할 수 있도록 외연을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들어오는 업체들이 굉장히 점차 늘어나고 있는데 이 공간의 한계 때문에 앞으로 전시를 전문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웨어하우스 이런 거를 좀 앞으로 계획을 할 계획입니다. 성남시장 대표단은 이번 MOU 체결에 앞서 플러턴 시청도 방문했습니다. 새로 취임한 닉 던랩 플러턴 시장, 프레드 정 부시장 등을 만나 감사를 표하고 향후 지속적인 우호 협력 교류도 다짐했습니다. To be able to bring the Songnam Business Center to Fullerton was not without great effort on both parts of the mayor's team and also ours here in Fullerton. 성남시와 플러턴시가 단순한 자매 결연을 넘어 비즈니스 센터를 건립하는 등 실질적인 협력 모델을 만든 것은 사실상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번 MOU 체결을 시작으로 가시적인 성과들이 계속해서 나올 경우 향후 한국 지자체와 미국 내 지역 정부 간의 협력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여러 지자체에서 해외 진출에 중요한 그런 기업 진출에 중요한 모델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는 성남시는 큰 책임감을 가지고 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KBS 뉴스 윤범수입니다. 한국 남녀의 수명이 10년 후 선진국 중에서 최고가 될 것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보도에 KBTV 전상희 기자입니다. 영국 임페리얼 칼리지 런던과 세계보건기구는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35개 가입국의 기대 수명을 분석한 논문을 영국 의학저널 랜셋에 게재했습니다. 논문에 따르면 2030년에 태어나는 한국 여성의 기대 수명은 90.82세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기대 수명은 새로 태어나는 사람이 몇 년을 더 생존할 수 있을지를 나타내는 추산치입니다. 조사 대상국 남녀 중에 기대 수명이 90세를 넘는 집단은 한국 여성이 유일했고 다른 국가들과의 차이도 분명했습니다. 프랑스 여성이 뒤를 이어 88.55세, 일본 여성 88.41세, 스페인 여성 88세, 스위스 여성 87세 등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남성들의 2030년 출생자를 따질 때에도 한국이 84세로 세계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오스트리아, 스위스, 캐나다, 네덜란드 등이 그 다음을 이었습니다. 한국 남녀의 2010년 출생자 기대 수명은 각각 77.11세, 84.23세인 점을 들어 그 증가세도 주목을 받았습니다. 여성의 경우 한국은 6.59세가 증가해 35개 조사 대상국 중 최고였고 남성도 6.96세가 늘어 7.53세의 헝가리에 이어 2위를 차지했습니다. 연구를 주도한 마지드 에자티 임페리얼 칼리지 런던 교수는 한국 남녀의 기대 수명 증가를 특별히 주목하면서 보편적인 의료 보장에 대한 투자가 기대 수명의 폭발적 증가에 큰 역할을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과학계는 한때 인간의 평균 기대 수명 90세 돌파가 불가능할 것으로 봤다며 복지제도와 결합한 의학 발전 덕분에 장벽이 계속 깨지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콜롬비아대 연구팀이 시중에 판매되는 생수 1리터에서 나노 플라스틱 입자 24만 개가 발견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콜롬비아대 연구팀이 첨단 레이저 현미경 기술과 특수 알고리즘을 활용해 조사한 연구 논문이 국립과학원 회보에 실렸습니다. 연구팀은 시중에 판매되는 3가지 생수 1리터를 고른 후 각각 5개 표본을 조사한 결과 브랜드에 따라 적게는 11만 개에서 많게는 40만 개로 평균 약 24만 개의 나노 플라스틱이 발견됐다고 파악했습니다. 해당 입자의 90% 이상은 머리카락 100분의 1 크기의 나노 플라스틱으로 이 나노 플라스틱은 혈관을 타고 세포와 뇌, 태반까지 침투할 수 있습니다. 학계는 이번 연구를 획기적인 성과로 보고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나노 플라스틱의 양을 연구팀이 발견해 앞으로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할 수 있는 새로운 시작점을 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한편 국제생수협회는 논문 발표 직후
나노 플라스틱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은 과학적으로 입증되지 않았다며 소비자에게 불필요하게 겁을 주고 있다고 반발했습니다. 배우 유아인 씨에게 수면 유도제와 프로포폴 등을 불법으로 처방한 의사 6명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보도에 김영훈 기자입니다. 마약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아인 씨. 2020년부터 서울 일대 병원에서 181차례 의료용 마약을 투약하고 44차례에 걸쳐 수면제 1,100여 정을 불법 처방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저로 인해서 크게 실망하시고 많은 피해를 보신 분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 전합니다. 죄송합니다. 유 씨에게 수면제와 프로포폴 등을 과다 처방한 의사들도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의사 6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들은 유 씨에게 남용 위험성이 높은 수면제 스틸록스를 타인 명의로 처방하거나 수면 마취제 프로포폴 투약을 식약처에 보고하지 않은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이들 가운데 의사 1명은 스스로 프로포폴을 투약한 혐의도 받습니다. 검찰은 또 간호조무사 등 2명이 투약 과정에 과담한 사실을 파악했지만 의사 지시에 따른 것으로 보고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했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의존성과 위험성이 높은 수면제 등 향정신성 의약품이 오남용되지 않도록 엄격히 관리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제대로 된 진찰 없이 타인 명의로 처방하는 등 관리를 소홀히 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용훈입니다. 한국 국회에서 개식용금지법이 통과되자 해외 주요 언론들은 한국의 변화를 집중 보도했습니다. KBTV 김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재석 210인 중 찬성 208인 기권 2인으로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현지 시각 9일 개 사육 및 도살을 금지하는 개식용금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주요 외신들도 이를 곧바로 보도하며 비중 있게 다뤘습니다. CNN은 논란의 소지가 있었던 개고기 소비 관행이 식습관 변화로 종식됐다고 평가했습니다. 영국 BBC의 경우에는 이 법은 한국에서 수세기 동안 이어져 온 개고기를 먹는 관행을 종식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했습니다. 반면 AP통신은 개식용 금지법이 통과됐지만 여전히 개식용 문제가 논쟁거리로 남아있다고 보도했습니다. AP는 일부 분노한 개 사육자들은 법안의 합헌성에 이의를 제기하고 항의 집회를 열 계획이라고 밝혔는데 이는 금지령에 대한 열띤 논쟁이 계속되고 있는 신호다라며 최근 조사에 따르면 한국인의 절반 이상이 개고기를 금지하기를 원하며 대다수는 더 이상 개고기를 먹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3명 중 1명은 소비 여부와 무관하게 여전히 개식용 금지에 반대하고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9일 한국 국회를 통과한 개식용 금지 법안은 앞으로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도살하면 3년 이하의 징역, 개를 키우거나 유통을 시키면 최고 2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했습니다. 이 법안은 3년간의 처벌 유예 기간을 두고 관련 업계 종사자들에게 전업이나 폐업 등 준비할 시간을 제공하며 정부는 농장에서 나온 개들을 어떻게 할지 구체적인 지원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비행 중 동체 일부가 떨어져 나간 채 비상 착륙한 보잉 737 맥스9 여객기 기종 여러 대에서 유사한 결함이 발견됐습니다. 유나이티드 항공은 자체 조사 결과 자사 보유 보잉 737 맥스9 여객기 70여 대 중 약 10대에서 도어 플러그 쪽의 볼트가 잘 조여지지 않은 것을 확인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사고기를 운항한 알래스카 항공도 동일 기종 65대 중 일부에서 부품 결합이 느슨한 것을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도어 플러그는 창문과 벽체로 이루어진 일종의 덮개로 더 많은 좌석을 배치하기 위해 불필요한 비상구를 막는 데 활용됩니다. 교통안전위원회는 보잉 737 맥스9에서 볼트가 느슨한 문제가 발견됐다고 발표했습니다. 한편 한국 국적 항공사들은 문제의 맥스9 기종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강진으로 사망자가 200명을 넘어섰습니다. 이재민 대피소에선 코로나19와 발열 환자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종익 기자가 보도합니다. 일본 노토반도 강진 당시 발생한 화재로 잿더미로 변한 시장에서 경찰의 대규모 수색이 시작됐습니다. 잔해 속에 남아있을지 모를 희생자나 유류품을 찾기 위해서입니다. 잔해 속에 매몰돼 있던 실종자가 잇따라 발견되면서 강진 발생 열흘째
사망자 수는 200명을 넘어섰습니다. 피해가 가장 컸던 노토반도 북부 와지마시와 스즈시 등에선 주택 몇 채가 무너졌는지 아직 집계조차 안 되고 있습니다. 추위와 위생 문제 등 열악한 환경에서 대피 기간이 길어지면서 대피소에선 코로나19와 발열, 저체온증 환자 등이 늘고 있습니다. 도로 단절 등으로 여전히 고립된 지역이 많은 가운데 이재민이 재해로 인한 대피 과정에서 사망하는 재해 관련사도 늘기 시작했습니다. 避難所のいわゆる劣悪な環境を少しでも改善したいと、災害関連死何としても防がなければなりません。 일부 이재민들은 지정 대피소가 아닌 비닐하우스에서 머무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일본 정부와 이시카와현은 노토반도 외부에 대피소를 마련하는 등 2차 피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病気の方やお年寄り、妊婦など特に配慮が必要な方を最優先に他の地域への二次避難を促進してください. 어제 저녁에도 노토반도 북동쪽 해역에서 규모 6.0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일본 기상청은 노토반도 강진과 비슷한 규모의 지진이 발생할 확률은 절반 수준으로 낮아졌지만 평상시의 100배를 넘는다며 계속해서 주의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KBS 뉴스 지종익입니다. KBS 아메리카 뉴스 마칩니다.